안녕하세요.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2024년 11월부터 시작하는 예비고일 대상으로 진행하는 앵커학원 프리인터에서 제가 맡은 예비고일 심화반에 대한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순서는 우선 제 홍보를 먼저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시험 어땠는지, 올해 고일 시험은 어땠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육과정이 변하는 내년에 현재 예비고일 애들 시험은 어떨지 이상 및 대책을 좀 세워보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 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뒤에 최종적으로 커리큘럼 안내드리고 종료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앵커학원이 좀 많이 커졌죠. 많이 커졌는데 이 정도 커지기 전까지도 저는 이제 계속 성적을 좀 냈거든요. 여기 지금 있는 학년들이 뭐랬냐는 얘기면 이 학교들의 이 당시 2021년에 수학 정교 1등을 제가 배출하였습니다. 신일고 2학년, 고대부고 1학년 2학년, 성신여고 1학년, 그리고 사대부고, 서울외고, 용문고, 창문여고, 여원고 2학년, 그리고 용인외대부고는 이제 제가 지금 시기부터, 지금 중3인데 지금 시기부터 제가 이제 수업한 친구가 주말마다 와서 수업을 듣거나 뭐 주말마다 못 오면 방학 때, 그리고 한 달마다 와서 저에게 수업을 듣고 2학년 가서 이제 용인외대부고에서 전교 1등 수학을 100점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개성고 2학년 1등급에 70%를 배출하였습니다. 2학년이 많은데 2학년이 많은 이유는 조금 이따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위 수학학교 전교 1등 배출하였고요. 그 다음 년도 1학년이 조금 전교 1등 좀 늘기 시작했죠. 이제 이때부터 제가 이제 2학년이 많았던 이유는 이거예요. 1학년들이 와서 제가 이제 담금질을 시켜서 1년 동안 성적을 꾸준히 향상시켜서 1년 뒤에 그 성과를 보게 된 건데요. 그런 이름값이 이때부터 알려져서 이때부터는 1학년들도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 왔고요. 역시나 신일고, 여원고, 상위권 애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성과입니다. 이 근처 주요 학교 1학년, 드디어 1학년인도 이제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많이 배웠고, 애들이 작년 기준으로 1학년 때 이 근처 학교 6개인데 창문여고, 여원고, 신일고, 개성고, 고대부고, 그리고 여원고는 만점이 전교 1등이 2명에서 총 6명 배출을 하였고요. 1학년 애들 1등급에 그 학교 1등급 50%를 제가 배출을 하였습니다. 이래서 뭐 신일고 같은 경우는 1등급이 13명인가 14명인가 했는데 뭐 7명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했던 애들만 온 게 아니고 개성고랑 신일고 1학년의 수학이 5등급이었던 학생들이 있어요. 개성고에는 서땡땡 학생이랑 신일고에는 땡땡 학생, 그리고 맹땡땡 학생 2명이고 총 3명을 2학기 때 최종적으로 1등급으로 성적을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왔던 친구들을 결국 고3 때 80명 졸업시키고 대학을 굉장히 잘 갔죠. 작년 저희 학원 대학 입시 성적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 1, 2, 3학년 거의 다 잡은 것 같아요. 개성고를 이건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개성고 1학년 전교 1등, 2학년 전교 1등 2명이에요. 2명이 공통점수라서 3학년 미적 전교 1등, 확통 전교 1등. 그러니까 기하에 어차피 절대평가는 넘어가고 상대평가가 되는 5과목에 개성고 전교 1등을 다 뽑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목 전교 1등 배출. 그리고 개성고가 만점 없기로 유명하잖아요. 서술형이 좀 깐깐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만점자, 고등학교 2학년 만점자,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 만점자 이렇게 다 배출을 하였습니다. 개성고뿐만이 아니고요. 신일고도 1년 전에 신일고 2학년이에요. 얘들이 2학년인데 1년 전에 1등급이 1명이었어요. 아까 5등급 친구도 있었잖아요. 5등급 친구 2명. 그 친구들이 제가 가르치는 반은 애들 평균이 3등급이었는데 1년 후에 이제 2학기, 그러니까 2학년 1학기죠. 2학년 1학기가 됐을 때 1등급이 9배수로 올렸어요. 9배로 올렸습니다. 한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작년 5월 중간고사 때 1등급이 1명이었는데 올해 5월에 2학년이 돼서 얘들이 중간고사 때 1등급이 9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도 학생들이 3등급에서 1.5등급으로 올랐거든요. 특히 이제 뭐 단순히 내신뿐만이 아니고 모의고사가 1등급이 한 20%밖에 없었거든요. 이 시기에, 처음 시기에. 근데 1년 후에 만점자, 11월 작년 마지막 11월 모의고사에서 만점자만 5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1등급이 전체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한 70% 이상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1학년도 이제 솔생고는 막 요 근처에도 많이 없지만 시험 되게 어렵습니다. 1등 거식 59점이라 이 근처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95점, 압도적으로 전교 1등이죠.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도 저랑 같이 지금 1학년, 2학년 이렇게 1, 2, 3학년 가리지 않고 현재 다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것 말고도 많은 홍보가 있고 결국 대학을 잘 보내는 게 핵심이고 내신이랑 대학을 항상 저는 잘 보냈고 학생들 보내주시면 특히 이제 성실하고 제 수업 따라올 수 있는 친구들은 단기로 시험 한두 번 잘 치는 거 뭐 이런 거는 못 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성적이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건 제가 100% 자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학기 시험이 어땠느냐, 하위권과 상위권의 격차가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잘하는 애는 더 잘하고 못하는 애는 더 못한다? 실은 못하는 애는 더 못하는 것 같진 않아요. 못하는 애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고요. 잘하는 애들이 조금 더 의욕적인 애들, 뭐랄까? 공부에 대한 의욕이 생긴 애들 숫자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늘어나고 실은 이제 교육 커리큘럼 자체도 저희 학원도 이렇게 계속 힘을 쏟고 있으니까 점점 저희도 가르치는 게 잘 가르쳐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애들이 점점
조금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최상위권 애들은 인원수가 더 늘어난다는 걸 지금 조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좀 드러나고 있고요. 그 실질적으로 들어간 이유가 이 3번입니다. 상위권, 최상위권 말고요. 1등급 극초반 말고 1등급 중반에서 후반에서 2등급 후반까지가 되게 촘촘해요. 실력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실력이 비슷한데 거의 한 문제로 등급이 갈라지거든요. 한 문제로 등급이 갈라지는데 내신에서 한 문제는 실은 찍어서 맞출 수도 있고 뭐 실수로 계산 실수를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은 뭐 실력 차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애들이 더 잘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2등급 후반 친구들이 한 3년 전 정도 실력이면 1등급 무난하게 했을 것 같다. 약간 그런 얘기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학교들이 예전에는 난이도 조절을 적당히 그냥 대충 한 경향이 좀 있었는데 그냥 선생님들 본인 입맛에 맞춰서 난이도 냈는데 최근 시험을 난이도 조절을 굉장히 민감하세요. 수학 시험의 난이도를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등급 컷을 보면 아름답다는 게 이제 보통 1등급과 90, 2등급과 80, 3등급 70 이렇게 나온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최대한 거기 걸맞춰서 내려는 이 학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좋아진 현상인데요. 시험의 퀄리티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시험의 퀄리티가 학생들의 실력을 대변할 수 있는 이 기준점이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 이제 상위권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중간고사였고 이제 기말고사. 올해 기말고사는 역시나 이 중간고사 때 이 내용 있잖아요. 상위권이 촘촘한 것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는 기말보다 중간고사가 어려웠는데 이건 매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기말고사가 단원 자체가 어렵습니다. 도형 이동 또는 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고차 방정식. 당연히 뭐 2차 방정식보다 고차 방정식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단원적인 특성이 있고 난이도 조절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시험을 치고 나서 등급을 보고 좀 쉬웠다 치면 기말에서 좀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는데 난이도 조절이 해봤는데 중간고사가 쉬운 게 아니고 많이 쉬워졌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 조절을 잘했잖아요. 조절을 잘했는데 상위권 애들 인원이 늘어나니까 상위권 애들 변별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기말고사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특이한 게 시험 범위가 굉장히 특이한 학교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조금 저도 이제 내신 대비하는데 저는 상위권 통합반이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든데요. 시험 범위가 아예 안 겹치는 학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부고랑 용문고는 둘 다 남고인데 고대부고 시험 범위랑 용문고 시험 범위는 단 한 단원도 같은 단원이 없습니다. 수업을 완전 따로 해요. 그러니까 학교별 특징이 굉장히 강해졌다. 이렇게도 생각해 주실 수 있고요. 여기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촘촘한 것은 그대로 있었는데 중간기말 성적 역전현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간고사는 잘하는 애도 본인 실력을 제대로 못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시험이라는 긴장감 때문에. 그리고 중간고사는 하위권 애들 성적이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좀 커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지만 중학교 3학년 내용이랑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용이랑 비슷해요. 2차 방정식 똑같고 2차 함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비슷하다 보니까 반복을 여러 개 한 단원이 되는 거죠. 반복을 여러 번 하는 단원이다 보니까 하위권 애들도 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죠.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본인 공부해온 거, 잘 쌓아온 거, 시험을 한번 쳐봤으니까 부담감도 좀 줄고 이런 거에 대해서 원래 성적으로 좀 쫓아가면서 역전 현상이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라는 거는 못하는 애는 올라오고 잘하는 애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2학기는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앞서 나간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많을 거라 이거예요. 이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특히 1학기 것까지는 많이 반복을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거 2학년 것까지는 반복한 친구들이 많이 없고 오랫동안 내신에 집중하다 보니까 까먹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흔히들 앞서간 공부를 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그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거죠. 왜냐하면 한 뭐 1학기 하다 보면 반년 동안 앞서간 공부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에 대해서 좀 효과가 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성적 역전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내년에 시험 예상 및 대책을 좀 세워보는데,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고 등급도 바뀌고 뭐 이러니까 등급도 제도 바뀌고 어머님들이 뭐 좀 많이 바뀌지 않느냐 하는데 실은 시험은 비슷할 것 같아요. 시험은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거 같냐면 난이도 조절은 더욱 민감해질 거예요, 학교에서.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레벨을 제대로 추측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불만을 이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에 민감해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교육과정까지 바뀌잖아요. 교육과정까지 바뀌고 등급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할 겁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난이도 조절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거를 발맞추어 가지 못하는 학교는 실은 학생들이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따라서 뭐 학생 수준에 따라서 등급도 정확히 갈릴 수 있게 이렇게 조금 민감하게 신경을 많이 쓸 거다. 그러니까 레벨 낮은 문제도 많이 나올 거고 높은 문제도 많이 나올 거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지금 시험 범위도 너무 다양한데 수행평가는 학교 과제 변별력도 올라갈 거예요. 등급제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지금 말해서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입시 설명 같은 것 가면 많이 들으실 건데, 학교 과제 변별력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실은 학교 특성도 강하고 시험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실은 뭐 학교 시험을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봤자 학교 시험을 제가 내는 건 아니니까요.
학교 수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커리큘럼이 바뀌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수학은 뭐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름만 바뀌고 내용이 크게 안 바뀌었어요. 뭐 행렬 하나 추가된다? 근데 행렬 추가되는 거 제가 봤는데 진짜 기초적인 것만 추가돼요.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큰 변화는 없을 거고요. 수학 과목의 특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는 그렇게 막 바뀜이 없을 텐데, 지금 분위기인 요약을 하면 학교별 특성이 더욱 강화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도 변화는 적겠지만 학교별 특성은 더욱 강화될 거고, 중간고사 난이도를 보고 학교쌤이 기말고사를 많이 조율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에 좀 더 힘을 쏟는 게 좋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앵커가하고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느냐? 뭐 똑같습니다. 저희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 쪽이 바뀌어 나가던 걸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학교별, 레벨별, 저희가 이제 한 3년 전부터 내세웠던 건데, 학교별 특징이 심하니까 학교별 당연히 반도 개설을 해야 되는데 레벨별로도 등급을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멈추면 안 되고 레벨별로 구조를 맞춰서 이걸 병합할 수 있게 된다. 학교별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수업을 하고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을 가져갈 수 있게 우리가 변별력 있는 수업, 즉 레벨별 수업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제 변화가 있는데, 변화가 있어도 어차피 1등급 컷이 100점 이러지는 않을 거라 이거예요. 1등급 컷이 100점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 나왔던 기출이랑 어려운 문제를 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의 경우, 왜냐면 제가 상위권 이 레벨별에서 제가 오늘 설명하는 커리큘럼지 레벨에 최상위권 레벨, 학교 통합 최상위권 레벨별까지거든요. 그래서 뭐 한 학교에 뭐 최상위권이라고 하면 말씀드렸지만 1등급 중반 이상 하면 5명인데, 그런 5명 안에 있는 학생들을 최대한 목표로 해서 걔들을 가르치는 수업입니다. 상위권의 경우는 1등급이 아닌 100점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그러면 저렇게 이상이 되는데 그럼 공부를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요. 요거 이제 제일 못해요. 학생들도 제일 못하고, 상담을 해보면 안 해요. 상담을 해보면 어머니께서 우리 애가 고등학교 1학년 공부를 한 4번을 반복했다. 근데 4번 한다고 해서 치면 100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4번 정도 하면은 가면은 되게 잘할 것 같잖아요. 4번 하면은 3등급 나오는 친구도 있고요. 올해 한 번만 했는데 1등급이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 4번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쉬운 것만 반복하고 머리를 안 쓰고 계산적인 것만 반복하면 실은 이 난이도에서 어려운 문제라든지 머리를 쓰는 건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진도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좀 더 앞서가는 앞서가는 공부랑 이 같은 걸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지를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레벨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레벨 테스트를 만들어서 레벨 테스트를 10월 9일 기준으로 이제 10월 내내 주말마다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10월 9일은 이제 한글날이라서 진행을 할 거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의 상태를 조금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뭐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학교 성적이 낮기지 말죠.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너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문제를 맞추는 것과 문제를 잘 푸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 학생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선생님 제가 블랙라벨급 문제를 풀어요. 블랙라벨을 푸는데 잘 풀어요. 한 단원에 한 2-3개밖에 안 틀려요. 근데 학교 시험을 보는데 항상 3등급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맞추는 건 잘하는데요. 잘 푸는 걸 못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은 시간 싸움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간 싸움이 맞거든요. 시간 싸움이 맞기 때문에 이거를 잘 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 풀어서 2시간 안에 풀면 다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 시간은 50분이잖아요. 잘 푸는 것, 즉 말해서 얼마나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알려줄 수 있는 저의 노하우는 다 이쪽에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푼다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빠르게 풀면은 성급하게 푼다. 그럼 정확도가 낮아진다. 그게 이제 빠르게 푸는 게 아니고요. 빠르게 푸는 거랑 성급하게 푸는 건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성급하게 풀면 당연히 정확도는 내려갈 거고요. 빠르게 푼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답지처럼 푸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쉽고 간결하게 접근하고 풀 수 있고 계산 과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다는 거예요. 빠르게 푸는 방법. 근데 이것도 너무 스킬적인 게 아니고 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스킬적으로 하면 그 스킬 쓸 수 있는 문제만 그렇게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 문제 접근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겠구나라는 걸 집중적으로 알려주려고 제가 노력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분명히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상위권 반을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반은 이거를 공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결국 실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운 부분에 대한 고등학교 실제 시험을 조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을 4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지금 1학기 건 자신 있어요. 저는 그냥 그 다음 걸 듣게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고등학교 시험 쳐보세요. 시간제서 달라요. 그래서 결국 실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몇 번 공부를 했는지가 중요한 아니고 어떤 교재를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고등학교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에 통달을 해서
통합해서 현 상태에 따른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거를 저희가 이제 레벨 테스트 통해서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해볼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 연습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3번을 했지만 더 부족한 것 같다. 그걸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단원에 대한 개념 연습을 해서 요거를 진도를 더 진행하겠다. 이런 걸 선을 잘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상위권 애들은 지금 반복 연습이 조금 되어 있겠죠. 조금 앞선 개념들을 조금 배울 가능성이 높은데 실은 학기 중에 1학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제가 개정전 수상을 여러 번 했으니 개정은 공통성 1이죠. 선생님, 제가 학기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을 하고 싶어요. 그럴 시간 없습니다. 학기 중 가면 4시 하느라 바쁩니다. 진짜 바빠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뭔가 앞선 내용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 겨울방학이 거의 마지막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름방학은 또 짧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본인한테 맞는 수업을 듣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걸 토대로 이제 제 커리큘럼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현상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앞선 내용을 진행하는 거에 조금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겨울방학기 못 들으면 못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리윈터 11월, 12월까지만 해서 흔히 말하는 개정전 대수 미적분원, 개정전 수원 수트를 11월, 12월에 마무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은 이 수업은 2월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아마 2월쯤 가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2월 중순쯤 다시 공통수학 1이죠. 개정은 공통수학 1으로 돌아와서 내신 달위를 철저히 준비를 하는 그런 계획을 삼고 있는 반입니다. 그래서 반복 연습보다는 앞선 개념을 진행하는 그런 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개정전 공투상수학 또는 개정후 공통수학 1, 2는 어느 정도 기초가 좀 잡혀 있어야 되고요. 기초 완전 기본적인 것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따를 수 있는 수업을 병행해서 진행은 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수업 시간은 화요일, 일요일, 그리고 11월 5일부터 개강합니다. 그리고 커리큘럼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 후 대수랑 미적분 1을 11월, 12월, 1월, 2월 동안 완벽하게 개념 정리랑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개념 정리랑 핵심 문제형을 마스터하는 걸 목표로 좀 두고 있습니다. 교재는 아직 개정된 시중 교재가 많이 안 나서 제가 10월까지 보고 가장 적절한 교재로 선정을 할 건데요.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제가 학생들 상태 보고 교재를 조금 변경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조금 완벽하게 문제 연습을 할 수 있게 숙제를 많이 하는 교재를 좋아하는데 학생들의 상태가 테스트 했는데 이반 애들이 상태가 좀 좋으면 조금 더 난이도를 높고 문제수는 적은 거, 근데 상태가 안 좋으면 그대로 유지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조율을 할 생각은 있고요. 최종 교재 안내는 늦어도 10월 중순 이후에는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때까지 개정된 교재는 거의 다 나오겠죠. 수업 기본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스타일은 다양하고 쉬운 풀이법 및 접근법을 좀 강조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리고 개별 카톡방을 통해서 관리를 드리는 편이고요. 숙제는 만병에 속하니까 주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추가사항이 이건데요. 실은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어느 정도 했지만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개념 정리, 중요한 핵심 개념 정리만 요약된 영상을 완전 기초적인 거 말고 요약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맞다, 이런 거 배웠었지? 그럼 이런 걸 토대로 다음 내용을 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수업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 커리큘럼은 이제 대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일단은 대수 다음에 미적분을 원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세우고는 있는데 이번에 제 반에 수가 가는 애들이 봤는데 대수를 여름방학 때 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 대수를 이미 가장 최근에 대수를 하는 친구가 너무 많다 이러면 실은 미적분 1을 먼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알고 계시지만 관련성이 없어요. 미적분 1을 먼저 해도 되고 대수를 먼저 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기 때문에 일단은 대수를 기준으로 잡고 있긴 한데 일단은 거의 웬만하면 대수를 기준으로 할 건데 상담을 했을 때 대수가 아니고 미적분 1을 안 했고 대수를 최근에 한 친구들이 너무 많다 싶으면 제가 10월 중순 이후로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은 미적분부터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이제 안내 드릴 수 있던데, 근데 웬만하면은 별다른 그냥 노멀한 상황이면은 대수부터 시작해서 1월, 2월에 미적분 1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이제 방학 동안 진행하는 프리윈터에서 방학까지 연계되는 제 심화반 수업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실은 저희가 이번에 그 윈터스쿨 답니다.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윈터스쿨로 10-10 수업을 지금 준비해 놨는데요. 10-10 수업 같은 경우는 제 반이랑 시간은 안 겹쳐요. 제가 거기로 수업을 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미적분 1까지 하기에는 윈터 10-10 하는 상위권 학생들도 미적분 1까지는 겨울방학 때 잘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요거랑 병행해서 혹시라도 문의 주시면 윈터를 수강하면서 이 수업도 수강할 수 있게 병행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와도 소통을 할 수 있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 주셔서 저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제가 프리윈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처음에 제가 홍보했던 것처럼 학생들의 성적을 제가 무조건 올릴 수 있는 자신이 있거든요. 단기간으로 한두 번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1년 이상에서 저항한 의욕 있는 친구들 안 오른 친구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압도적으로 5등급에서 1등급 오른 친구도 있거든요.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였습니다.